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지만 기술 섹터는 12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나스닥이 올랐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 대표인 라이트하이저가 협상에 매우 중대한 문제가 남아있다면서 회의론을 키웠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중국의 추가 구매만으로는 부족할 만한 중대한 문제가 있으며 약속 사항을 강제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위안화 절하와 관련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재차 확인하면서 우려를 키웠습니다. 파월 의장이 연준의 긴축 정책 중 하나인 보유자산 축소를 올해 말 종료하겠다고 사실상 예고했습니다. 기준금리 동결을 넘어 유동성까지 흡수하는 자산 축소 정책까지 종료하겠다는 의미로 구체적으로 올해 말을 종료 시점으로 거론을 했습니다. 오늘 국제유가가 3.1% 급등해 배럴당 57달러 24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사우디 에너지 장관이 원유 감산 공언을 거듭 밝혔고 미국의 에너지정보청의 주간 원유 공급이 6주 만에 감소세를 보이며 유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시황의 원조 머니투데이 글로벌랩 오늘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방송 보시고 해외 이슈 관련해서 그리고 종목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나오는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저희 연구원분들이 항시 답변을 드리고 있고요. 또 인터넷에서 머니투데이 글로벌랩, MTN 글로벌랩을 검색을 하시면 유익한 컨텐츠들도 많이 만나보실 수 있고 저희 홈페이지도 들어오셔서 Q&A 섹션을 많이 활용해 보셔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뉴욕 증시 여러 가지 이슈를 소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어제부터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좋은 소식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기대감이 커지고는 있지만 일단 증시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여기보다는 오히려 미중 무역 협상 그리고 파월 의장의 증언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미중 무역 협상 같은 경우는 회의론, 신중론이 조금 대두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무역대표부 대표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중대한 문제가 아직 남아있다. 긴 과정이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회의론이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또 환율 관련해서도 위안화 절하와 관련한 조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재차 확인을 하면서 아직까지는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좀 남아있는 것으로 지금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연준 의장도요. 비둘기파적인 색깔을 다시 한번 나타냈는데요. 자산 축소 종료 거의 합의가 됐다. 올해 말로 구체적으로 또 시기까지 언급을 하면서 종료 시점을 또 거론을 한 점이 비둘기파적인 색깔을 한 번 더 드러냈지만 증시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파월 의장의 비둘기 색깔은 증시에 큰 부양을 하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존스와 S&P 500은 소폭 약세였고요. 0.2%, 0.1%가량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기술 섹터가 12일 연속 오르면서 나스닥이 0.1% 홀로 상승권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급등한 특징주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미다테크 제약입니다. 어제도 전해드렸죠. 어제 323%, 325%가량 올랐다고 전해드렸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54%가량 올랐습니다. 나노 입자를 활용한 약물 전달 시스템 기술로 항암 치료제를 만드는 제약회사인데요. 어제 전해드렸던 소식이랑 똑같습니다. 중국의 한 억만장자한테서 120억 원가량 전략적 투자를 받는다. 이 부분을 승인하면서 중화권 시장에서 독점을 행사할 수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계속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325% 올랐고 오늘 추가적으로 54% 오르면서 지금 이 거래일 동안 400%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브로드비전입니다. 클리어베일, 비모소, 브로드비전 9이라는 브랜드의 제품을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솔루션 제공 기업입니다. 40% 넘게 오르면서 1달러 70센트까지 올라간 모습이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종목 코드가 재밌네요. C입니다. 거래 이름이 C고요. SE. 바다처럼 넓게 이렇게 종합 인터넷 그리고 모바일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재밌는 게 뭐 온라인 게임도 하고 이커머스도 하고 디지털 금융 서비스도 하고 다양하게 모바일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인터넷 플랫폼도 제공을 하는데 실적 때문에 올랐습니다. 수요일날 그러니까 어제죠.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과 가이던스 모두 좋게 나오면서 제프리스에서 목표 주가 상향 의견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35%가량 급등하면서 20달러를 돌파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주가 지수 적정 벤치마크 MSCI 한국 지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2%가량 하락했는데요. 64달러 34센트에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FTSE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FTSE 같은 경우는 더 큰 하락폭이었는데요. FTSE 한국 지수는 0.5%가량 하락하면서 22달러 37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글로벌 시황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장 흐름 지금부터 저와 함께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겠습니다. 시장 전반에는요, 일단 기다리자, 지켜보고 움직이겠다라는 관망 심리가 뚜렷했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는 지수의 방향성을 가를 만큼 중대한 변수들이 산적해 있는 그 구간에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조금 전 마감한 미국 주식시장 역시 좁은 범위 내에서 등락 이어나갔고요. 혼조세로 오늘 새벽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 부분부터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다우지수는 0.28%, S&P 500지수 역시 하락권에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나스닥 올로 상승권에서 마감이 되긴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위로, 아래로 움직이는 폭은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막판에 나스닥 지수가 상승권으로 올라서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지수가 하락권에 오늘 새벽 머무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점 일단 체크를 해두시고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진 상황에서 출발하면서 다소 부담스러운 움직임 장 초반부터 나타났습니다. 핵 보유국인 인도와 파키스탄의 충돌 소식이 일단 나온 상태. 이 소식은 앞서 아시아 시장에도 부담스럽게 작용을 했죠.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 여기에도 관심을 투자자들은 집중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브렉시트, 그리고 북미 협상, 여러 가지 이슈들을 현재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오늘 그러나 핵심 중에 핵심, 미국이 해당 국이기 때문이기도 더 그렇겠죠. 미중 무역 협상의 가장 큰 민감한 재료일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시황 기사를 외신 쪽에서 쭉 살펴봐도 오늘 지수가 부진했던 이유는 바로 여기 라이트하이저 대표의 코멘트에 있었다, 이 증언에 있었다, 이렇게 분석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협상에 관해서는 낙관적인 시각이 사실 우세했었는데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중국과의 협상과 관해서 중국이 단순히 수입을 늘리는 것으로 미국산 제품을 많이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는 타결되지 않을 것이다. 많은 진전을 이루긴 했지만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다소 조심스럽게 발언을 했다는 점에 무겁게 반응을 또 했습니다. 또 하나 증언이 있었는데요. 바로 하루 전에 이어서 파월 의장의 발언도 있었죠. 비둘기파적으로 계속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반응은 크게 나타나진 않았는데요. 파월 의장은 올해 후반 달러 회수를 끊는다. 대차 대조표 축소 중단 계획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파월 의장의 발언은 다소 비둘기파적으로 증시에 긍정적으로, 그리고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부정적으로 좀 영향을 줄 수가 있었는데요. 라이트하이저 대표의 발언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진 하루였습니다. 지켜보자는 심리가 우선 강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하락 흐름이 우세한 미국 주식시장의 흐름이었습니다. 이어서 미국에 이어서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역시 하락 흐름이 우세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내용, 세계 곳곳에 지금 숨어있는 대기를 하고 있는 재료들을 기다리겠다라는 심리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범유럽 지수가 0.2%, 주요국 독일, 프랑스, 영국 모두 하락했는데요. 이 주요국 가운데서는 영국 증시가 0.61%로 가장 큰 폭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아시아로 넘어가시죠. 아시아 주식시장 일본 먼저 보시겠습니다. 상승권에 출발하면서 소폭이지만 상승 탄력 계속 유지를 했네요. 0.5% 플러스로 거래 마감이 됐고요.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 역시 상승과 하락을 계속 오가는 흐름이 나오다가 상하이 종합지수는 결국 0.42% 플러스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선전지수와 같은 경우는 어제 하락권에서 좀 차별화된 움직임 보였다는 점 일단 보시고요. 업종별 흐름 좀 엇갈렸습니다. 전반적으로 대형주는 부진한 가운데 특히 신흥산업과 농산물 관련주 동반 약세를 보였는데요. 미중 협상과 관련해서 미국에 양보할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는 섹터들이 지금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부분도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대만과 홍콩 증시 모두 동반 하락세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대만과 같은 경우는 산업생산 부진 소식에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이 됐고요. 홍콩 역시 4분기 성장률이 1.3%로 지난 2016년 1분기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그리고 지난해 성장률이 3%로 직전년 대비로 했을 때 계로 추락하고 있다는 점이 부담스럽게 작용을 했습니다. 중화권 증시는 혼조세, 일본 증시는 상승으로 거래 마감했다는 부분 지금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신흥국 보시죠. 앞서 제가 지정학적 리스크를 계속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파키스탄과 인도 간의 충돌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50년 만에 그 긴장 최고조로 지금 올라온 상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이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증시는 일단 조용하게 움직였는데요. 인도 증시는 0.19% 소폭 내렸습니다. 그러나 외환 시장에서 움직임 좀 가팔랐습니다. 달러화 대비 인도 루피화가 0.6% 뚝 떨어지는 흐름이 장중 나타났던 부분 참고를 해보시고요. 현재 미중 협상 진행 중인 북미 협상 진행 중인 베트남 증시와 같은 경우는 0.33% 정도 플러스권에서의 흐름으로 어제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또 다른 신흥국으로 가보죠. 남미 증시 전반적으로 흐름은 좀 아래쪽에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특히 아르헨티나 주식시장의 하락폭이 더 컸는데요. 1.89% 정도 내리면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제 주식시장의 흐름 보셨고 이제 달러와 가치 움직임 보시겠습니다. 달러와 가치는 3주째 최저치 부근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낸 달러 인덱스와 같은 경우는 오늘 새벽 좁은 범위 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96달러선 소폭 상승으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유가 보시죠. 자, 유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변동폭이 하루하루 좀 다릅니다. 오늘 새벽가 같은 경우는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건 미국의 원유 재고량이 예상 밖 감소세를 기록했다. 여기에 있었는데요. 동반 상승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WTI가 2.6%, 브렌트 역시 1.8% 플러스였습니다. 비철금속 시세 마지막으로 확인하실까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구리 가격만이 홀로 상승권에서 거래 마감이 됐고요. 금과 은 동반 하락세, 금은 0.6% 내렸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진 상황이어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만 하지만 금에 대한 반응 나오지 않고 오히려 아래쪽으로 밀렸다는 부분, 이 차별화된 움직임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명민준 앵커와 이어서 함께 해보시죠. 네, 월가의 투자 의견 변경 종목 하나하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3가지 다 투자 의견 상향 종목들과 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 보시죠. 오토존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동차 관련 업체인데 자동차 부품 그리고 액세서리 파는 소매 업체입니다. 자동차계, 부품계, 코스트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오토존을 가면요. 뭐 와이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자동차 부품을 엄청 큰 공장 같은 데 이렇게 몰아넣고 판매를 하는 그런 소매업인데 이게 오토존입니다. 도이치뱅크에서 매수 의견 냈고요. 목표 주가를 960달러에서 1035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실적이 가장 유효했는데요. 일단 동일 점포 판매, 매출 총마진, 영업이익 이렇게 성적표를 내들었는데 이 부분에서 모두 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아주 좋은 성적을 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성적표를 좀 뜯어보니까 최고의 뉴스는 바로 마진율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즉 매출이 늘어나는 따라서 그만큼 이익도 많이 남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최근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실적 전망에 목표 주가가 상향되는 모습. 하지만 오늘은 2.5%가량 약세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두 번째는 IT 기업입니다.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팔로알토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죠. 팔로알토는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부촌인 지역이 팔로알토인데 이름에서처럼 알 수 있듯이 매칭 종목에서도 한번 유출을 해볼 수가 있죠. 안랩하고 한컴시큐어가 있는데 역시나 클라우드, 네트워크, 모바일 기기 여러 가지 전반에 걸친 사이버 보안 솔루션 제공사입니다. 여기도 실적이 주요했는데요.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니까 동일 점포 판매 부분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매출은 긍정적이면서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즉 매출에 대한 기대감, 몸집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34달러에서 279달러까지 시티그룹이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 주가 보시죠. 8% 넘게 상승하면서 254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19달러 넘게 상승했습니다. 자, 세 번째 회사입니다. 필립 모리스. 너무나도 잘 알려진 회사고 그리고 우리한테도 익숙한 그런 회사죠. 필립 모리스 담배 회사입니다. UBS 쪽에서 매수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투자 의견을 올려 잡았는데요. 일단은 밸류에이션이 가장 중요한 게 전자담배 쪽에서 나오고 있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그 전자담배 1등을 달리고 있는 게 아이코스인데 아이코스가 이 순매출 성장이
작년에 40억 달러, 그러니까 4조 5천억. 여기서 3년 뒤에 10조 넘게 11조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네요. 매년 8% 자체 사업이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또 주요 시장에 있어서 사망률 통계 비교 그리고 우호적인 세금 환경까지 고려를 하면은 목표 주가를 더 상향했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가 86달러에서 101달러로 UBS 쪽에서 크게 높여 잡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우리나라 매칭 종목으로는 KTNG 담배회사 같이 잡아봤습니다. 오늘 0.9%가량 상승하면서 마감했네요. 월가의 투자 의견 변경 종목들 하나하나 알아봤습니다.